선사타입니다. 오늘이 6월 20일 목요일이네요. 이제 시각 6시 26분이고 21.9도. 아침은 대체로 최적의 날씨야 지금 요즘에. 너무 좋아. 새벽에 수면도 굉장히 쾌적할 정도로 적당한 바람도 부는 것 같고, 어제 오늘. 근데 이제 낮 온도는 막 30도 정도 되니까 많이 덥고요. 와, 본건으로 이제 국민 여론, 그 국민에 대한 올해 그 수혜권으로 있잖아요, 그죠?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오송 쪽은 여당 쪽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송 쪽도 그렇고. 어쨌든 2023년 수혜는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수량으로 본 데이터도 상당한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 비 피해는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이게 집이 해안가에서 한 5km, 4km 정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해안가가 보여요. 보이는데 서해 쪽에서 그 비바람이 맞으면 비바람을 맞으면 그 비바람의 그것 때문에 약간 베란다 쪽에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까지 생길 정도로 피해가. 이런 내륙 쪽도 그런데 말이죠. 그것 피해냐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피해. 근데 아파트라 그러면은 보통 비바람에 그렇게 노출이 되더라도 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뷰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냥 그 비바람을 다 맞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좀 허접합니다. 허접해. 눈에 띄는 그 지역 주민들이 비 피해 관련돼서 접근하는 방식 중에 오송 쪽에 있는 주민들인가 제방에 대한 그 확장 공사로 인해서 제방뚝이 무너짐으로 오송 주민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법률 용어들이 수시로 많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벌금 그런 거 다 과태료 그죠? 그런 거 다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뭐 3년에 뭐 3년간의 징역 하고 5년에 그걸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 가지 법률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용어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 미필적 고의. 예전에 비상연락망을 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비상연락망을 틀어놓고 단체로 온천을 간 70년대 그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80년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한 경찰이, 현직 경찰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소총을 들고 나서 지역 주민들을 차례차례 사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긴급한 그 연락망, 국가망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기관망으로 그걸 중간에 받는 어떤 일종의 오피시카나 이런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누군가 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당시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담하기로 해. 온천을 갔대, 온천.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것도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기소가 돼가지고 그 검찰이 구형한 내용이 뭐냐면,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그런 테러를 당한 상태에서 빨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직접적인 살해를 한 건 아니고,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살인에 준하는 행위를 결과를 보였다.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야? 본건도 그래. 공평리 인근에 있는 제방을 확장 공사를 했대. 다리 확장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제방에 대한 그 보강이, 주민들에 의하면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충북지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있고 명백한 인재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동안 살면서 뚝이 무너져가지고 그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차서 수분 만에 그 밑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피할 시간도 없이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거야. 이건 명백히 그에 준하는 유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누군가는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를 제공한 거지. 거기에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주민들이 비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서 아마 누군가는 형사처벌을 멸치 못할 것 같아요. 처벌을 멸치 못할 것 같고, 그 부분이 살아가면서 참.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그게 그 공사를 한 사람을 두둔하는 건 아니야. 두둔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 참 운이라는 게 있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 그걸 만약에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두둔하면 난 또 욕 엄청 먹는 거겠지. 그거는 공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하면서라든가 살면서 완벽하게 무언가를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 건 좀 나는 퀘스천이라고 봐, 살면서. 이번에는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어쨌든 그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 같아. 누군가는. 그때 그 공사를 했던 공사 관계자는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 책임자는 분명히, 그죠?
분명히 사법 처리를 받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나는 요번에 그 소가 뒷다리 걷다가 쥐를 잡는 식으로 말이죠. 여당 쪽에서 하나의 그 걸출한 그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역이 거물은 아니더라도 뭐냐면 김기현이라는 분 있잖아. 그 김기현이라는 여당 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 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대표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추천하고 그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눈살을 찌푸리겠다. 기대도 안 했잖아. 사실. 놀랍게도 그가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홍보와 그 진지함에서 오는 어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들 있잖아. 그 어떤 표정, 신뢰할 수 있는 표정이야. 처음에는 너무 막 실실거려가지고 이게 뭐야 역시나 나 이 사람 국민의힘 뭐야 이러면 실실실 걸리길래 좀 그랬는데 야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진지한 표정들하고 그 다음에 요소요소에 보이는 어떤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보는데 야 괜찮더라고. 괜찮아. 반면에 민주당에서 좀 힘이 좀 빠진 듯한 왜 그런지 난 뭐 그렇게 좀 느껴져. 그렇게 좀 느껴져요. 여당은 막 팽팽 돌아가는 것 같아. 물론 이제 확인해 볼 상황이긴 하지만 에스토니아에서의 그 우리 영부인의 사치 쇼핑에 관련된 의혹들은 국회의원의 그 부적절한 청와대 대응으로 인해서 더욱더 공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은 아무튼 그거는 이제 안고 가야 될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나는 이제 걔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 그거 청와대 공보실 구속 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시를 그걸 누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당히 일반 그 아주 조그만 회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 올라오는 답변들 보면 되게 1차원적인 답변들 아니냐. 호객행위로 국민을 접하는 언론을 그런 그 프롬프트를 접하는 우리들은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사안의 그런 국민 수준은 아니잖아요. 옛날 50 때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솔직히. 왜냐면 속으로는 끙 해더라도 그 엄혹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무슨 뭐 해외여행을 했던 뭐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 경호에 관련된 내용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면 그거 자체가 그냥 보안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 일국의 그것도 OECD 가입 10위 내에 있는 어떤 일국의 영부인이 말이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거리를 걷고 있는데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이 와갖고 영부인한테 옷 사세요, 가방 사세요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였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라는 얘기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누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시켰는지는 깊게 생각 안 해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누가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표현이 참 우습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지도자가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는 온건히 그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고, 에스토니아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는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날 방문한 것도 일리가 있어. 아니, 추해를 입은 상태에서 극비리에 지금 그 재건 관련된 복구에 발 하나 얹으기, 전쟁이 끝나간다는 얘기잖아. 이제 휴전협정 얘기 나오고, 거기에 하나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건데, 당사자는 얼마나 무겁겠어. 마침 비가 온 거야, 수해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모들하고 고민했을 거 아니야. 자, 모여봐. 뭔데 했더니, 카카, 군평 오송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좀 아마 사망자가 속출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면은 다수의 인명이 끔찍하게 피해가 입을 것 같고, 이런저런 수해로 인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는 건 맞지만 여론들이 지금 국내 상황에 지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도 자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대통령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현재 상황에서 고성 주민들이나 관련 지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는 나도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내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다른 경쟁 국가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그 재건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국의 국력을 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적절한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또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내가 간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그쪽에 있는 참모들하고 한국에 있는 참모들하고 어떤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멘트 중에 내가 간다고 해서 비가 그치지 않는다는 멘트를 도대체 왜 넣는 거야? 아, 나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멘트가 언론 보도의 자료로 제공됐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질타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없냐는 거지. 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적극 지지파라면은 막 속이 탈 것 같아요, 부부부. 도대체 참모들은 XX, 그런 거를 쓰는 게 잘 적절하게, 아니, 그 황소의 난 때 말이야, 최치원이 글 쭉쭉쭉 써가지고, 외세의 침입을 막은 정부의 그런, 우린 피가 흐르는 민족이야. 글빨 엄청난 나라야. 거란 침입 때도, 글 한번 써가지고 쭉쭉쭉 내쫓았다는 그런 글빨이 있는 나라에서 글빨. 아니, 부끄럽게 그것도 최고의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간다고 해서 비가 그친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 직을 걸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 아닌가요? 직무유기야 지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행했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부분이 했다라면은 나 옷 벗고 나올래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도 아마 그런 취지로 나왔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속실을 빨리 부활시켜야 돼요. 전문적인 멘트를 가지고 역량을 통해서 발휘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기대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왜 그걸 없애냐고. 그런 아마추어적인 멘트를 던짐으로써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호객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벌을 수밖에. 이거는 국내에서 옳다구나 또 걸렸어. 밥이야 밥.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김용민 밥이야 밥. 아우 고마워. 이런 것 또 하나 흘려주시네. 진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그런 대응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예? 이상입니다. 아우